안녕하세요. 어부바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도슨트 유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어부바 갤러리의 주제는 조선 백자입니다. 우리의 옛 선인들은 밤하늘의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름달을 꼭 닮은 둥글고 새하얀 빛깔을 띠는 도자기가 바로 조선 백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김환기는 잘 알려진 백자 애호가이기도 한데요. 김환기는 책에서 백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뜰에 나서면 허연 항아리가 엄연하여 마음이 든든하고 더욱이 달밤일 때면 항아리가 흡수하는 월광으로 인해 온통 달이 꽉 차 있는 것 같기도 하다. 2005년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대표적인 원호들을 보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백자 달 항아리라는 전시를 개최해 해외 소장 명품과 함께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달 항아리라는 명칭을 공식 제목에 처음으로 쓴 전시입니다. 2011년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로 지정된 7개 백자대호의 공식 명칭을 모두 백자 달 항아리로 바꿨죠. 이후 달 항아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고미술 시장에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경신하는가 하면 해외 경매에서도 수십억 원에 호가했던 조선 백자.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이 된 조선 백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자는 순도가 높은 점토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 1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운 자기를 말합니다. 백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태토와 유약은 색상이 희고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듯 가장 순도 높은 도자 원료를 사용해 제작하기 때문에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의 도자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의 근원지는 바로 동아시아였는데요. 특히 15세기에는 백자 생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자는 대항해 시대를 연 서양인들에게 하얀 금이라고 불릴 만큼 귀한 상품이었죠. 일본조차도 임진왜란을 계기로 비로소 백자 문화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수출용 백자를 생산하고 서아시아와 유럽, 중남미까지도 아시아풍의 도자기를 모방하기 시작했죠. 반면 조선은 검소하고 소박한 성리학적 문화를 반영하는 고유한 백자 문화를 수백 년간 유지하며 지금의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하얀 금으로도 불렸던 조선 백자. 이처럼 백자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다름 아닌 흰색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늘 아래 똑같은 색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색조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뚜렷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관찰을 담은 표현이죠. 다랑아리는 흰색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흰색이 똑같은 경우가 없이 매우 다양합니다. 우윳빛이 나는 것은 유백, 눈의 흰색과 같은 것은 설백, 회색빛이 도는 것은 회백, 푸른 길을 띠는 것은 청백 등으로 부르죠. 즉, 하나의 항아리조차 완벽하게 동일한 흰색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하게 연소한 부분이 있거나 산화되어 황색을 띤 흰색 부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색뿐만 아니라 조선의 도자기를 만들던 관유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백자가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백자는 백자 청화백물 인물 문병입니다. 19세기에 제작된 청화백자로 순백의 바탕에 청화 안료로 문양을 자유롭게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백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경, 파초입, 담뱃대 등 19세기 수집되고 유행했던 각종 대상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청화 완료는 회회청이라고 해서 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중국을 통해 수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매우 비쌌다고 하죠. 조선 후기에나 이르러 사대부와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된 청채 백자이죠. 다음 작품은 백자 철화 구름 대나무 무늬 항아리로 넉넉한 달항아리에 뭉게구름과 힘없이 늘어진 대나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이는 철화백자로 불리는데 산화철이 주성분인 안료로 그림을 그려 흑갈색으로 문양을 표현한 백자입니다. 산화철이 주성분인 안료는 비교적 구하기 쉬워 16세기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후 17세기에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죠.
이어서 볼 작품은 백자동화 연꽃무늬 항아리입니다. 붉은색으로 발색되는 산화동 안료로 그림을 그리거나 칠을 한 백자를 동화백자 혹은 진사백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동화백자의 기원은 고려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본격적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시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이며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인 문의 표현이 많았던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랑아리 백자입니다. 이러한 무늬가 없는 백자를 순백자, 소문백자라고 부르는데요. 생긴 모양이 달덩이처럼 동그랗고 원만하다고 하여 달항아리라고 불립니다. 순백의 빛깔과 둥근 조형미는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다랑아리만의 독보적인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 다랑아리의 소박함과 단아함의 형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조선은 예로부터 예를 중시하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예를 실천하기 위해 선비들은 절제를 실천하고 청렴함과 내적 청결을 중요시했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자 했죠. 조선 백자에는 이러한 선비들이 추구했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다랑아리를 자세히 보면 몸체가 완전히 둥글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좌우의 모양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다랑아리는 높이와 몸체의 최대 지름이 거의 같아서 보통 높이가 40cm를 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큰 항아리를 한 번에 몸체, 어깨, 구연까지 물레로 성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반부와 하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업다지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항아리의 모양은 일그러지고 뒤틀려 몸체의 배 부분이 둥글지 않아서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라 보여 하나의 항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0개의 항아리를 가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백색의 다랑아리. 어쩌면 완벽하지 않았기에 수많은 사람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닐까요? 오늘의 아트인사이트 한마디. 우리는 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날에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고 그 모양마저도 비대칭인 다랑아리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조선 백자와 함께 우리 고유의 전통을 발견해보면 어떨까요? 어부바 갤러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